안녕하세요. 천안 아저씨예요. 오늘은 교통사고 골절 치료 얘기를 할 건데, 특히 제일 많은 갈비뼈, 늑골 골절. 저는 2001년도부터 그때부터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치료를 해왔던 한의사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산골가루 처방을 해왔고, 그건 골절 치료약이에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음주 운전 가해자들의 금주 치료를 하면서 진단과 그에 대한 치료와 평가 이런 것들을 적어줘서 법원에 낼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양형자료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써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한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늑골 골절은 얼마나 많이 봐왔겠으며, 그에 대한 처방은 얼마나 많이 해왔고, 그리고 그 피해자의 늑골 골절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가해자를, 음주운전 가해자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늑골 골절 피해자의 치료와 합의. 두 번째는 산골가루, 저는 그걸 처방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골절에는 정말 좋은데 그걸 처방받기가 되게 힘든 이유. 세 번째는 반대 입장. 가해자, 특히 이제 책임보험 가해자라던가 아니면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이런 쪽의 가해자, 그쪽의 입장을 좀 얘기해 볼게요. 우선 늑골 골절의 진단을 받으면은 2023년도에 바뀐 법에서 경상이 아닌 걸로 돼 있어요. 중상자예요. 그냥 갈비뼈에 실금 하나 가면은 그때부터 전치 4주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뭐 진단서를 갖고 와라 어쩌더라 이런 소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비뼈에 골절이 있다면은 아무리 작은 실금이라고 할지라도 중상에 해당되는 거니까 쭉 치료 잘 받으시고, 가끔 특정한 보험사 담당자가 이제 뭐 중간에 2주마다 진단서를 내라 이딴 소리를 하면은 무시하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치 6주 미만이기 때문에 완전 중상에는 아니긴 한데 경상보다는 더 많이 다쳤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갈비뼈 골절은 정말로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면은 전치 3주를 초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치 4주가 일반적이라고.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전치 4주라고 써 있다고 해가지고서 4주 후에는 다 갈비뼈가 붓고 뭐 치료가 끝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전치 4주 진단인데도 불구하고 한 6개월 동안 숨도 못 쉬는 분들도 있어요. 숨 쉴 때마다 뜨끔뜨끔 해가지고서 되게 괴롭다고. 당연히 12등급 상해에 비해서 등급이 다른 거고, 그리고 합의금도 다르실 수밖에 없죠. 기본 시작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치료 잘 받으시다가 대충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다 싶고, 이때쯤에 합의하는 게 제일 나한테 유리하겠다 싶은 그런 시점을 잘 잡아서 합의를 하시면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골절 진단이 나왔으면은 그 중간에 뼈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딴 소리 못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나 아니면은 뺑소니였다 그러면 형사합의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감안도 하시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약간 합의금이 약간 넉넉하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보험사는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려고 하는, 대충 그렇게 대충 줘가지고서 대충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다, 이건 뭐 무보험이에요. 그냥 책임보험이 보험이라고 우기는 거는 책임보험 가입한 사람만 그러는 거지,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무보험으로 인정하거든. 그러니까 보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 보험사에 그 무보험 담보가 있을 거예요. 내 보험사한테 연락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여차저차 해 가지고서 그렇게 골절상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무보험이라서, 책임보험이긴 하지만 책임보험이라서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내 무보험차 상에 담보를 이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알아서 다 해줘요. 다 해준 다음에 합의금 줄 것들도 다 챙겨주고, 정리하면 2023년도에 바뀐 법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경미한 늑골 골절 실금이라고 할지라도 경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치료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귀찮게 못해요. 그리고 특수 상황에 상대가 음주이거나 뺑소니이거나 혹은 무보험, 무면허, 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조금 복잡해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근데 합의금은 합의금이고 치료도 문제잖아요. 치료가 이제 이게 앞으로 골치 아플 거거든. 저로서 제일 집중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합의금이 아니라 환자의 빠른 복귀인데, 골절은 빠른 복귀가 장담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안 쓸 수가 없거든. 갈비뼈를 안 쓸 수가 있어요? 혹은 이거를 깁스를 할 수가 있어요? 부목을 할 수가 있나? 아니면 반깁스라도 안 돼요.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중간에 재채기라도 하면은 이게 벌어진다고 또. 그리고 회복이 되기 전에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자꾸 기침을 해도 콜록콜록거리고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벌어져요 이게. 아, 그리고 또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골절은 추나요법이 금기예요. 골절인데 자꾸 추나요법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나요 아주. 사실 골절 치료할 때는 약물 처방이 중요한데 어차피 먹는 것들은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워낙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비타민 D 합성을 못한다고 하니까 비타민 D 정도는 챙겨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밥 잘 드세요. 자꾸 다이어트 하고 있고 뭐 간헐적 단식을 한다느니, 아이 그런 건 나중에. 골절이면 지금 망가진 데가 있는데 재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평상대로 식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필요한 영양소가 전부 다 들어가요. 근데 자꾸 바깥에 안 나가니까 햇볕을 쐴 수가 없으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타민 D는 드셔야 될 거예요. 치료를 할 때는 산골가루라는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원래 명칭은, 정식 명칭은 자연동인데, 그런데 민간에서는 산골가루라고 입소문이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산골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게 자동차 보험에서 4주치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4주 동안은 처방해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같이 골절을 치료하는 한의원, 그러니까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골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절을 보는 한의원은 항상 한의원에 산골이 늘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이제 11분, 7일분, 8일분 이런 식으로, 자동차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10일 이하로 처방해야 되거든. 그렇게 처방해 드리면 그만이긴 한데, 근데 산골가루를 늘 보유하고 있는 한의원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요즘은 몇 군데 안 되더라고. 왜냐면 이게 재료가 워낙에 비싸져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몇 군데 안 되지만 있긴 있으니까 비대면 진료 안 되냐? 안 돼요. 이제 8월 31일까지는, 아니 원래도 안 되는 건데 8월 31일까지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진료에 유예 기간이 있는 거고, 9월 1일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그때부터 전화해가지고서 본 적도 없는 환자인데 처방을 하면은 이 꼴이 나요. 이분 선생님하고 처방한 적도 없어요. 아니 이건 제 처방. 이분도 선생님 쓰신 거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얼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런 꼴을 당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내가 그동안 다니고 있었던 한의원이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산골을 처방받은 경력이 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때는 전화 상담만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다니고 있는 단골 한의원이 산골을 처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면은 2023년도 9월 1일부터 그런 식으로 전화통화만 가지고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산골가루를 처방해 주면은, 그때는 원장이 험한 꼴 당하고 이분도 선생님 쓰신 거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얼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한의원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비뼈 부러지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처방이 잘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아픈 거, 숨쉬기도 힘든 걸, 그런 몸을 이끌고서 산골가루를 처방하는 한의원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가 피해자의 입장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지금 치료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전치 4주, 5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낫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중요한 회복할 수 있는 한약 같은 경우에도 다루는 곳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심지어는 가격도 비싸 가지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고 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 만에 붙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자동차 보험은 한 열흘치 처방 받은 다음에 그냥 똑같은 것들을 보내달라고 전화를 못 해요. 자동차 보험만큼은 보험사가 그에 대해서 막아놨어요. 못하도록. 반드시 와야지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히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들은 골절, 특히 이제 갈비뼈 골절이 되면은 굉장히 고생스러워요. 가해자 입장 볼게요. 가해자는 그냥 뭐 사고 낸 거니까 내가 종합보험으로 치료해주면 되는 거지 뭐. 어차피 치료비는 무제한으로 제공이 될 테니까, 내가 잘못은 했지만 미안하긴 하지만 뭐 나 그에 대해서는 이미 종합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음주 운전자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 이미 음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보험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자기 돈으로 전부 다 내줘야 돼요. 다만 그 치료에 대한 그 중개 업무를 해주는 것 뿐이지, 보험사가 어차피 내 돈으로 다 해줘야 돼. 그리고 아까 피해자 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피해자들은 치료에 대한 제약이 6개월 동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끔 되겠다고. 왜냐면 골절은 그만큼 힘드니까. 그 6개월 동안의 치료비를 내가 다 내야 된다고. 음주를 했으니까. 거기다가 기본 합의금 시점도 달라지지, 그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협상도 제대로 안 해주지, 대충대충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걸로 끝나지 않고 형사합의도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지은 죄가 많다면, 옛날에 전과가 많이 있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정말로 실형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중요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형사합의가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죄송한 일이고, 피해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것도 정말로 죄송하고 그렇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요. 돈, 변호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거든. 싼 게 없어요. 시간을 낭비하든지 돈을 들이든지 없는 살림에 쪼개가지고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서 기부도 하기도 하고, 투잡을 띄워도 시원찮을 그런 시간대에 밖에 나가가지고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거든. 시간도 돈도 체력도 전부 다 낭비가 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들키면은, 검사한테 들키면은 인생을 조질 걸 알면서도, 심지어는 검찰청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저게 검사가 속아주면은 조금 편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가짜 영양제를 온라인으로 돈 주고 사기도 해요. 불법은 싸거든. 이렇게 지금까지 번 돈은 전부 다 날리고 있는 중이고, 집을 팔던가 아니면 집을 잡혀가지고 대출을 얻던지 부모님한테 손 벌리던가 이렇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겨우겨우 메꾸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단 말이죠.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쌓였어. 그리고 앞으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변호사하고 그 성공보수를 계약했을 수도 있고, 나중에 형사합의금이 결렬되면은 뭐 공탁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돈 나올 구석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는 이제 약간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툭 친 것 뿐인데, 내가 그때 술 취하긴 했지만 아주 만당 취한 것도 아니고 살짝 톡 건드린 건데 그것 때문에 갈비뼈가 어떻게 부러져? 그러면서 의심도 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그 납득할 수 있죠. 피해자한테 그냥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든. 피해자가 내심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점은 있긴 한데, 피해자한테 너 혹시 옛날부터 원래 갈비뼈가 부러져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든. 이거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일로 오셔가지고서 금주클리닉 상담하는 도중에 내심 그런 면을 얘기를 하시는 데가 있어요. 조금 억울하고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 근데 가능해요. 이게 갈비뼈가 의외로 잘 부러져요. 보통 싸움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갈비뼈가 얼마나 잘 부러지는지를 잘 모르는 것 뿐이에요. 복서들 보면은 그렇게 근육 단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글러브를 커다란 걸 끼고 쉬는데도 불구하고 갈비뼈가 나가잖아요. 늑골은 감기가 길어져서 기침만 많이 해도 금이 가요. 그거를 피로골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채기 한번 크게 해도 쫙 금이 갈 수 있어요. 갱년기가 넘어서 골밀도가 낮아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서행 중에 톡 부딪혀가지고 이랬는데 그때 금이 가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물론 자기가 재채기 하다가 금이 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뭐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냥 내가 기침하다 그렇게 된 건데, 그냥 내가 평상시에 골밀도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교통사고는 다르죠. 이거는 가해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잖아요. 다만 정말로 형사처벌일 수위가 어마어마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실형을 살아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을 때는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뒤져볼 수가 있다고. 이게 사고 때문에 생긴 골절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원래 이 할머니가 기침 많이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생긴 골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역풍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만약에 해봤는데 이게 단순 피로골절이 아니라 금강이 확실하게 있다, 그때는 역풍 맞는 거지. 뭐 그때 그 피해자가 뭐 선처를 해주겠어요? 늑골골절이 가벼운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뭐 전치 4주 나오는 실금 간 거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금이 많이 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는 거니까. 얼마 전에 그 유명했던 갈비뼈 골절 사건은 그쪽 그 무슨 전직 보디빌더? 거기가 전치 6주예요. 전치 6주가 나왔으면은 몇 개가 부러지던가 아니면은 금이 많이 가던가 그런 거예요. 금 간 게 한두 개가 아닐 때 나오는 게 전치 6주거든. 그 피해자는 뼈가 다 붙어도 아파요. 전치 4주만 해도 나중에 찍어가지고서 뼈가 다 붙었다고 분명히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거든. 콕콕 쑤시고 그런다고. 근데 전치 6주 넘어가면은 정말 아파요, 거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 피해자의 상황이 이러니까 가해자 쪽에서는 조금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있거나 이렇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토시를 달 때에는 각오를 하시고 해야 돼요. 아무리 약하게 톡 부딪힌 것 같아도 갈비뼈는 금이 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라면 더더욱이나 더 심해요. 다 했죠. 갈비뼈 골절이 교통사고로 잘 난다는 거, 그래서 피해자는 고생스럽다는 거, 그리고 피해자는 그 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할 때 흔히 사용되는 살균가루가 처방받기가 조금 어렵고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해자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라는 거, 그리고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도 실제로 가능한 일이니까 책 잡을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좀 변호사님하고 상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라고.